안녕하세요.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재미있는 신혼을 누리고 있는 새댁입니다. 지나가다 사연을 듣기만 했지 어디 내볼 생각으로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사연을 써볼 만한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해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비 부부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을 시기에도 문제 한 번 없었고 시집을 워낙 잘 온 덕에 고부간의 갈등 또한 손톱만큼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며느리로서 저희 시댁과 전혀 문제없이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제 심기를 건드려 이렇게 사연을 찾아왔냐면요. 바로 동서 문제 때문이에요. 제게는 저보다 나이 3살 많은 동서가 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가 아니라 동서가 될 뻔했던 예비 동서가 맞겠네요. 결혼해서 식구가 된 것도 아닌데 시댁도 아니고 예비 동서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 생각도 없었던 여자와의 기싸움을 예비 동서 탓에 얼마나 감정 소비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 늙은 여우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꽤 장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대학 때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느라 그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결혼을 잠시 미루느라 연애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던 관계였기에 이미 양가 어른들도 저희 관계를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인데 서로 사돈댁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을 만큼 인연이 길고 역사가 깊은 사이였죠. 그리고 제 남편에겐 남동생, 즉 도련님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1살 차이의 연년생이었고 우리 셋은 같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도 많이 놀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없을 때 저와 도련님이 따로 만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선은 지켰고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말자고 생각한 게 우리만의 룰이었으니까 원만한 관계로 길게 이어오지 않았나 싶네요. 저희는 워낙 서로 콩짝이 잘 맞아서 굳이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였어요. 창업도 남편과 도련님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일이었기에 졸업을 하더라도 저희 셋은 붙어 지냈습니다. 저희는 반려견을 좋아하는데 어른들 중 시부랑 저희 아빠가 나란히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서로 반려견에 대한 로망만 있었지 막상 키울 엄두를 못 내본 것마저 저희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계획하게 된 것이 바로 반려견 수제 간식을 파는 매장이었고 반려견 키우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자리만 잘 잡으면 꽤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도였습니다. 일머리가 있었던 건지 똑똑했던 남편의 지시대로 고비 한 번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도련님도 자기 형님 지시를 잘 따라주는 덕에 형제 둘이서 일손이 척척 맞아떨어져 장사가 더 잘 되었죠. 일하는 사람끼리 합이 잘 맞으니까 매장이 입소문 타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맘카페도 3군데에 좋은 후기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결혼 자금 모으는 건 또 금방이더라고요. 결혼 자금뿐이었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작 2년 넘게 장사를 했을 뿐인데 지방 아파트 하나 할 정도까지 벌었다니깐요. 남편 목표가 체인점을 내는 거였는데 끝내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 면담을 나누고 난 후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따내는 제 남편을 보고 그 남자다운 추진력에 또 한 번 반해버렸네요. 덕분에 저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여건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과 도련님이 창업으로 성공할 때 저도 내내 곁에 있었기에 함께 일궈온 성취감이 컸거든요. 남편이 일 때문에 결혼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 적 결단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남편 일을 도와주느라 취업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남편의 배려로 저 또한 옆 동네 지점에서 지점장을 맞아 일을 하게 되어 별 상관은 없었지만 그놈의 예비동서 존재 때문에 뒤늦게야 제가 제 힘으로 취업을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었네요. 도련님은 예비동서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와 남편에게 언지를 주었습니다. 자신보다 연상이고 저보다도 3살이 많다고 했고 하는 일이 애견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면 저희 본점 매장에서 3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미용을 도련님이 도맡아 했었거든요. 가까운 미용실이 그곳이라서 단골로 다니다 보니까 눈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애들 미용시키랬더니 애들 핑계로 연애하고 있었냐면서 저와 남편이 도련님을 엄청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진심으로 나랑 잘 맞아. 형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기면 딱 느낌 온다고 했잖아. 내가 은미 누나한테서 그런 기운을 받았다니깐. 사람이 진짜 선하고 똑부러지고 생각이 깊어. 너 얼굴 보고 넘어간 거 아니지? 얼굴이 네 취향이라서 괜히 성격 잘 맞다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수상한데 이 녀석. 그래서 언제 소개시켜 줄 건데? 빨리 소개시켜줘. 결혼 생각이 있는 거면 우리 식구 될지도 모르잖아. 얼른 친해져서 우리끼리 저기 이탈리아 여행 가자. 저는 워낙 남편이랑 도련님과 친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시댁에 합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동서까지 생긴다면 꼭 4명이서 단짝 같은 조합을 만들고 싶었어요. 서로 시댁살이 서툰 것이 있다면 돕기도 하고 동성끼리 할 수 있는 밀담도 나누면서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신나서 도련님한테 예비동서 될 사람 빨리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잠시 예비동서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소개해준다고 남편이 있는 매장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지점에 있었던지라 서로 인사를 나눴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 말하기를 예비동서 첫인상이 우선 나이는 우리보다 많은데 제일 어리게 생겼다고 했어요. 인상도 귀엽고 성격도 생긴 것만큼이나 조곤조곤하다고요. 특히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다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 도련님은 결혼을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한 사람처럼 예비동서를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곧 저한테도 소개를 해줄 거라고 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마인드가 굉장히 개방적인데요. 앞으로 식구가 될 거면 결혼 전부터 친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저 또한 남편의 그런 마인드 덕분에 도련님과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가까워진 거랍니다. 당시에는 예비동서의 평이 좋아서 저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제가 나름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서 친해질 자신이 있었거든요. 예비동서와 친해지기만 한다면 형님 동서가 아닌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며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련님이 저한테 소개해주기 위해서 정말 빨리도 날을 잡았더라고요.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이 찾아와서 저희 4명이 첫 대면을 하게 된 날이 다가왔는데요. 30대라고 하더라도 아직 젊기 때문에 첫인사를 술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있으면 어색함을 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배달 주문 때문에 준비하느라 조금 늦게 퇴근해서 약속 자리에도 늦게 도착했거든요. 남편이 마중 나와 있길래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기대했던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 식구가 될지도 모를 반가운 예비 동서를요. 남편과 도련님이 말했던 대로 예비 동서는 진짜 어리게 생겼더군요. 저희가 다 30 중반을 향해 가는 청년들이었는데 예비 동서는 혼자 40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저희 중에 가장 20대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도련님께 외모 보고 취향 맞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했을 정도로 예비 동서는 도련님이 딱 좋아하는 귀여운 타입이었어요. 우와, 되게 어리게 생기셨어요.
나이 몰랐으면 진짜 20대로 봤을 것 같아요. 집안 식구분들이 다 동안이신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나도 처음에 보고 좀 놀랐잖아. 너 오기 전에 장난삼아 민증도 확인했다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언니 같고 무서운데?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은 예비 동서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저희 셋이 농담 주고받는 걸 너무 잘해서 남편이 제 외모를 가지고 예비 동서와 비교하는 것 정도는 아무런 타격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또 저는 그 소리가 마냥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저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비 동서는 낯을 많이 가리는지 첫 만남에 어색해하며 대화 잘 못 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해도 배시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남편과 도련님을 제치고 예비 동서한테 분위기를 맞추며 대화를 많이 시도했는데도 예비 동서는 저를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도련님 질문에는 호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형님 되는 입장이라 불편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동생같이 안 생겨서 그런가? 싶으면서 갈수록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물론 저와 예비 동서의 어색함만 아니면 자리 자체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와 남편, 도련님이 친하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아는 대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 동서도 남편이랑 도련님과 어울리는 대화에서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술자리에서 예비 동서를 1순위로 챙기며 뭔지 모를 마음의 벽 같은 걸 깨부수려고 했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바로 이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동서와 친해지려고 기대했던 그 자리가 반대로 예비 동서와의 관계를 초박살 내는 자리가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남편과 도련님이 담배를 피러 간 그때 제가 참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가 34살이라고 그러던데 반말해도 되지? 나 진영이랑 결혼까지 생각 중이야. 셋이 워낙 친하다니까 들었겠네. 알다시피 내가 너보다 3살은 많잖아. 그런데 형님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선 형님 동서 하더라도 이런 데서는 그냥 언니라고 해줘. 저 또한 호칭에 대해서 딱히 따질 생각은 없었는데 예비 동서 쪽에서 먼저 저렇게 말해버리니까 묘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또 예비 동서는 저한테 그걸 말하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처럼 남자들 전부 나가니까 표정이 싹 바뀌는데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오히려 헷갈리죠.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형님 동서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호칭은 좀 친해지고 나서 바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밖에서까지 형님 동서하는 건 웃기지 않아? 형님 대접 엄청 받고 싶나 봐. 설마 내가 동서로 들어간다고 형님 노릇하면서 사람 굴릴 생각 있는 건 아니지? 저는 대접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굳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던 겁니다. 저 또한 예비 동서와 친해지면 일찍부터 호칭을 편하게 바꾸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말하자는 의논도 없이 혼자 말을 놓더니 저더러 융통성 없게 굳이 호칭 고집하는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이게 초면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맞지 않습니까? 술자리를 가진 지 한두 시간은 흘렀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동서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아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만약 남자들이 담배 핀다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저는 한동안 예비 동서의 성격을 모르고 계속 치근덕거렸을 거 아닙니까? 알아서 성격을 드러내주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대충 감이 잡혔어요. 잠깐의 파동이 일고 나서 남편이랑 도련님이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보는 예비 동서의 언행은 하나부터 10까지 참 여시 같더라고요. 원래 앵앵거리는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랑 도련님 앞에서만 그런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비 동서한테 속았던 부분은 반달 같은 눈웃음이었어요.
지켜보다 보니까 남자 둘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더군요. 같은 여자인 저도 저 여우짓에 속았으니까 당연히 남편과 도련님은 모를 테죠. 그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저만 찝찝하고 감정이 상했는데 어중간하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도련님한테 굳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도련님이 예비 동서의 말에 끔뻑 넘어가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제가 예비 동서에 대한 평판을 안 좋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증거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간 자칫 남 뒷담화하는 걸로 비춰질 것 같아서 뭔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하고 남편한테만이라도 은근슬쩍 언지를 줘볼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방에 들어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어보았죠. 진영이 여자친구 말이야. 당신 눈에는 어때 보여? 지난번에 첫인상이 선하고 똑 부러질 것 같이 생겼었다고 했잖아. 계속 그래 보여? 일단은 그래 보이네. 근데 좀 가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잖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인데 은미 누나 입장에서 나랑 당신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제 남편이 사람 보는 눈이 꽤 좋거든요. 그런 남편이 말하길 첫인상 때와 비슷하긴 한데 바보같이 착한 타입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더 봐야 알 것 같다며 아직까진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예비동서란 사람이 아직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남편은 예비동서의 실체를 모르니까 나쁘지 않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보다 눈치 빠른 남편이 제가 예비동서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바로 알아챘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더군요. 어제 같이 있다가 중간에 진영이랑 당신이랑 담배 피러 나갔었잖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나더러 어른들 앞에서만 형님 동서하고 밖에서 만나거나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야? 그새 친해졌어. 둘이 생각보다 대화 안 하길래 어색한 줄 알았는데. 잘 됐네. 당신이 하고 싶던 말을 대신해준 거잖아. 그렇게 들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거절했거든. 그러기 싫어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더러 초면에 형님 노릇하고 싶냐고 그러더라고. 호칭을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하라고 통보했어.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진짜 은미 누나가 그랬다고? 확실히 당신한테 그렇게 한 행동은 잘못되긴 했네. 나라도 그런 식으로 말 들었으면 정뚝 떨어지지. 예민할 할만 했는데. 남편은 앞으로 예비동서를 좀 주시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늘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항상 제 말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에요. 남편 말로는 제가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난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자기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거짓말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걸리긴 했었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예비동서 얘기를 하였을 때 남편이 제 말을 그대로 믿어줘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를 오해할지도 모른다고 아주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달갑지도 않던 예비동서와의 만남 이후 더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예비동서가 저와 안면을 튼 순간부터 제 매장에 자주 오더라고요. 왜 하필 집이 우리 매장 근처인 건지 정말 똥 밟았다 생각했습니다. 와서 인사만 해도 기분이 고가울 것 같은데 예비동서 같은 성격의 사람이 어디 그냥 들리기만 하겠습니까? 앞뒤 다른 사람들은 사람 골려주는 걸 정말 좋아해서 어떻게 해서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괴롭힐 궁리를 한다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경험담으로 얘기해준 인생 조언입니다. 들을 때는 웃겨 넘긴 말이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엄마 말대로 예비동서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자꾸 제게 얼굴을 비추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매번 간식 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차피 우리 가족들 사이잖아. 우리 관계를 위해서 서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번에 할인도 별로 안 해줬더라?
내가 동네 주민 만나면 네 매장을 얼마나 추천해주는데. 인심 좀 크겠어.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 간식 5개만 가져갈게. 지난번에 와서 할인해달라고 그렇게 사람 신경을 박박 긁더니 이젠 별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아예 공짜로 달라고 하지 뭡니까. 심지어 제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허락 없이 무작정 간식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없어서 뒤늦게라도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돈을 내셔야죠.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면 식구 잘 되게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추천 같은 거 안 해줘도 저희 가게 장사 잘 되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마세요. 채영아,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빠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 아빠 박물관 관장이야. 내가 돈이 아쉬워서 이러는 것 같아? 너가 앞으로 나랑 어떤 관계가 될지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이 대체 뭐라고 저를 이렇게 시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반말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그쪽이 제안한 호칭에 저는 동의 안 한 걸로 아는데요. 나도 네가 동서라는 이유로 너한테 반말해버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니 은미야. 제가 대놓고 반격해오자 키도 조망만한 게 눈에 바짝 힘을 주며 째려보는데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지쳐서 그냥 가라고 손을 휙휙 내저었더니 꼴에 나이 많은 언니라고 저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었나 봐요. 보란듯이 걸려있는 간식 뭉탱이를 왕창 챙겨서 가방에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본색 진철 씨한테 말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 진철 씨가 너 그렇게 못된 애라는 거 알고 있니? 모르니까 결혼했겠지? 예, 그거랑 주인 허락 없이 물건 훔치는 거랑 무슨 관련 있어요? 가방에 있는 거 당장 꺼내세요. 어머니 저희는 남입니다. 사장과 손님 관계라고요. 웃기고 자빠졌어. 진철 씨가 너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더라? 네가 나한테 저지른 물에 밝히면 이혼 소송 당할 텐데 괜찮겠어? 소송? 어이가 없는 협박이라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제 웃음에 또 열받은 건지 예비 동서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 얼굴 앞에 어떤 화면을 들이밀더군요. 진영이랑 진철 씨 벌써 내 말에 끔뻑 넘어가는데 어떡하니? 이거 보이지? 너 말고 우리 셋만 있는 채팅방도 있어. 가소로운 장난으로 여기고 무시하려 했는데 예비 동서가 보여준 화면엔 정말 저 빼고 만들어진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그도 잠시 예비 동서가 금세 거두어가는 바람에 셋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남편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 금이 살짝 갔는데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보곤 예비 동서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간식 몇 개를 더 챙기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도련님을 향한 신의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렇게 나가버린 예비 동서를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예비 동서가 보여줬던 채팅방만 내내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남편한테 물었을 때 남편이 당혹감을 드러내면 엄청 크게 실망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두려운 겁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합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댁 집이 크기도 했고 또 시부모 인정이 좋아서 제가 굳이 분가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식사 준비도 시모가 엄마처럼 다 해주시거든요. 제가 도우려고 해도 자기의 유일한 취미가 살림이라며 손도 못 대게 하세요. 저는 그게 시모가 며느리를 위해 보여주는 배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도련님도 시부모님도 제게 다 좋은 사람이고 늘 가족만큼이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예비 동서의 모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거세게 흔들렸어요. 이래서 이간질이 참 무서운 겁니다. 고작 그런 사람의 도발 따위 무시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제게 닥치니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네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동서한테 들었던 말을 바로 물었습니다. 자기, 나 빼고 도련님이랑 도련님 여자친구랑 채팅방 만들었어? 오늘 도련님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 사람이 셋이 만든 채팅방 자랑하던데?
자랑?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얼마 전에 채팅방 만들긴 했지. 둘이 결혼할 거잖아. 은미 누나가 우리 집에 줄 선물 같은 거 택배로 붙여줄 일 있을 거라고 해서 채팅방에서 알려주겠다길래 누나가 먼저 만들던데. 그것 말고는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부탁해서 그 채팅방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보니까 셋 다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김 빠지는 상황이었네요. 완전 예비동서한테 노란한 기분이었죠. 남편을 향한 믿음이 한층 올라간 반면 예비동서의 교묘한 말장난에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예비동서를 절대 도련님과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비동서한테서 시댁으로 택배가 왔는데요. 한우며 오리며 복분자 술이며 아주 선물 공세가 장난이 아닌 거 있죠? 어머나, 이게 다 뭐라니? 아직 정식 인사도 안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받는 건 좀 부담스럽다.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 진영이 네가 그만해도 된다고 말 좀 전해라. 당황한 건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하니 오는 선물들은 전부 도련님과 상의 없이 서프라이즈로 오는 택배인 듯 했어요. 도련님도 시모 말에 동의를 하는지 그 자리에서 곧장 예비동서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동서가 지금 당장 인사로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련님이 휴대폰 음량을 크게 설정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전부 같이 통화를 듣고 있었단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다. 딸처럼 편하게 오고 가는 사이 되고 싶어. 어른들이 나 정말 좋아라 해주시거든. 어머님, 아버님한테 100점짜리 며느리 노릇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들려도 될까? 정식으로 약속한 식사 자리도 아니었고 시부모님도 그 소리에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예비동서가 도련님을 계속 졸라서 무작정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놀랐지만 할 수 없이 받은 선물 때문에 예비동서를 환영했고 예비동서에게 더 이상 선물 안 보내도 된다고 직접 타일렀어요. 예비동서는 여기저기 애교스럽게 인사를 전하며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제게도 무척 친한 사이처럼 인사해주더라고요. 포옹까지 하길래 황당했죠. 그래도 그날이 바로 제 살아생전 최고로 재밌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의 실체를 알게 되어 예비동서가 결혼 인사 드리기도 전에 쫓겨나는 날이었거든요. 아가씨는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비싼 선물을 계속 보냈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집이 박물관하고 있거든요. 저희 형편에 부담될 선물들은 아니니까 편하게 받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은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빠가 박물관 자리 물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거하게 쏠게요. 아이고, 됐어요. 지금도 거하게 많이 받았는데 뭘 얼마나 더 해주려고. 귀한 집 딸내미 벌써부터 등골 빼먹는다고 우리 욕먹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두 아들 잘 둔 덕을 보셔야 하잖아요. 아들이 잘나서 잘난 며느리까지 얻게 된 이득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 말은 지금껏 집안에 하나 있는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에게 해준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며느리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라지만 역시나 교묘하게 돌려 말하는 예비동서의 말 때문에 또 슬슬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잘난 며느리 하나 있는데요, 뭘. 우리는 지금도 며느리 덕 엄청 보고 있어요. 채영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시부모로서 누릴 건 다 누렸어요. 은미라고 했던가? 우리 둘째랑 결혼하면 뭐 해주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요. 어머님, 그건 며느리한테 대접 안 받아보셔서 하는 소리죠. 요즘 며느리의 효도는 옛날처럼 현모양처인 여자가 아니에요. 능력 좋아서 용돈 두둑히 챙겨주는 사람이지. 시부모님은 아직 며느리도 되지 않은 예비동서의 말을 계속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으나
결국엔 귀여운 애교로 봐주셨습니다. 저녁상 자리를 정리하고 다들 과일 먹는 시간에 저와 남편은 잠시 방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화딱지 나는 마음에 제가 남편에게 한풀이를 좀 했습니다.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는 못 느꼈어? 자꾸 나 건드려보는 것 같지 않아? 난 진영이랑 저 여자 결혼하는 거 절대 반대야. 저 여자 가면 진영이랑 대화 좀 해보려고. 그래도 괜찮지? 내가 촉이 좀 좋은 편이잖아. 사실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느꼈어. 진영이 앞이라서 말은 안 했는데 은미 누나가 은근 내 와이프 무시하네. 한두 마디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나도 슬슬 짜증나. 남편과 저는 유독 사람 보는 눈썰미가 비슷했거든요. 역시 예비동서에 대한 생각이 완벽히 통해버렸지 뭡니까. 괜히 장기간 커플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 순간 잠시 분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방에서 나갔더니 예비동서는 계속해서 시부모 곁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더군요. 제가 모습을 드러내니까 시모가 시계를 보더니 저한테 약 챙겨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예비동서 때문에 정신없어서 잠시 깜빡했던 약을 챙기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모두 저한테 관심이 쏠리자 예비동서도 제게로 쪼르르 달려왔는데요. 곁에서 제가 챙겨 먹는 한약을 구경하더라고요. 그 사이 시모는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시부는 진작에 방에 들어간 뒤로 내내 바깥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얼떨결에 저와 예비동서만 마주하게 된 거죠. 남의 가게 물건 훔칠 때부터 알아봤는데 예비동서가 은근 욕심이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한약을 만지작거리는 예비동서를 보니까 문득 골탕 먹이고 싶은 생각이 번뜩 떠오른 겁니다. 워낙 공짜 좋아하고 남의 것에 탐이 많은 사람이니 분명 제가 미끼를 던지면 걸릴 거라 예측이 되더군요. 무슨 약이 이렇게 많대? 이거 다 네가 먹는 약이야? 어디 몸이 안 좋나 봐. 괜히 몸 안 좋은 척하면서 집안일 안 하려는 핑계는 아니지? 그런 꼼수도 누구처럼 평소 하는 사람들이나 생각해내는 거고, 이건 어머님이 젊을 때부터 건강 챙겨야 된다고 여자한테 좋은 약 지어준 건데? 어머니께서? 너는 어머님이 해준다고 그대로 홀라당 받아먹니? 그나저나 자꾸 반말하네? 나랑 계속 불편하게 지내겠다는 거야? 그럴 리가. 나이 많은 걸 내세우고 싶으면 먼저 모범을 보여봐. 그 전에 이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비동서가 제게 한마디 더 쏘아붙이려는 그때 시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째려보던 예비동서는 한약을 한 움큼 챙겨서 자기 가방에 넣더니 그중 하나를 뜯어 입에 물더라고요. 그리곤 시모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또 아부를 떨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님, 채영 씨한테 며느리라고 이런 것까지 챙겨주셨다면서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한약 지어드릴게요. 원래 이런 건 며느리들이 하는 건데 채영 씨가 좀 눈치 없었다. 그쵸? 예비동서가 한약을 쪽쪽 빨아먹는데 그 순간 온화하기만 하던 시모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열이 확 올랐습니다. 그리곤 시모가 예비동서 손에 들린 한약을 바로 빼앗았어요. 여태 보여주지 않은 무서운 얼굴을 하며 예비동서에게 성을 내기 시작했죠. 어머, 이게 무슨 약인지 알고 손을 대는 거예요? 아가씨가 왜 이걸 먹어요? 내가 우리 채영이 임신 준비한다고 제일 비싼 한의원 가서 손수 준비한 건데 약재 하나하나 상담받으면서 고른다고 얼마나 신경 쓴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소개받아서 겨우 의사랑 면담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 의사가 어디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는 줄 알아요? 아우, 이 아까운 약 어떡해. 시모의 호통에 방에 들어갔던 시부도 배불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남편과 도련님도 거실로 모였습니다. 예비동서는 당황해서 어버버거리고만 있을 뿐이었죠. 시모는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싶어서 손으로 조심히 들고 가 컵에다 약을 부었어요. 양이 한참 모자란다며 또 한 번 성질을 냈습니다. 예비동서가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고자 슬금슬금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오더니
어머님 하고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인정사정 없이 예비 동서를 향해 반말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나이를 그만큼이나 먹고도 어떻게 이리 조심성이 없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더라도 뭔지 묻는 게 먼저 아니니? 그래가지고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유난이야? 시모가 하는 말에 예비 동서가 그제서야 저의 꾀에 걸렸다는 걸 알고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소해서 시모 뒤에서 몰래 웃음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열받은 예비 동서가 도련님한테 들러붙으며 불쌍한 척 연기를 하였는데 아직 자기 편이 있으니 든든하다 뭐 그런 표정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예비 동서는 저한테 이 집에선 이 편은 없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유치한 질투에는 유치한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약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예비 동서처럼 생전해본 적도 없는 연기를 해버렸네요. 어머님, 그거 그냥 은미 언니 주세요. 안 그럼 저 또 무섭게 시달려야 돼요. 오늘 일을 빌미로 또 제 가게에 물건 훔치러 올 수도 있어요. 도련님 생각해서 말 못했는데 언니가 저더러 형님 대접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언니 대접이나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나도 아까 밥 먹을 때 느낀 건데 은미 누나, 왜 제 와이프 무시해요? 무시가 아니라 견제인가? 누나가 보기에도 제 와이프가 며느리로서 더 훌륭하니까 벌써부터 라이벌 심리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그보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누나, 언제 형수 가게에 갔었어? 왜 말 안 했어? 훔치긴 뭘 훔쳤다고 그래. 제가 말 이상하게 하는 거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비용 지불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겠어? 우리 집 돈 많아. 언니, 제 약도 가방에 잔뜩 훔쳐갔잖아요. 뭐 결혼하게 되면 저보다 더 노산일 테니까 같이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은 드리고 가져가시지. 저도 제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누굴 따끔하게 혼내주려다 보니까 저절로 제 마음속에 억울한 내면이 튀어나와 발악한 것 같네요. 시모가 끔찍이도 아끼는 한약을 하나 먹은 걸로도 모자라 한 움큼 훔쳐갔다고 하니 시모 눈이 완전 돌아버리더라고요. 시모는 당장 예비 동서한테 달려가 예비 동서가 메고 있는 가방을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동서가 훔쳐간 한약들이 바닥으로 후두두 쏟아져 버렸죠. 이 여자가 도둑 맞구만. 이게 하나당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보낸 택배보다 비싼 거야. 남편은 시모와 함께 한약들을 주워 얼른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련님은 예비 동서의 성질머리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있기만 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도 예비 동서가 물건을 훔쳤다는 말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통째로 밝혀버린 셈이었죠. 증거물로 매장 내 CCTV를 보여준다면 제가 연기한 모든 말의 신빙성이 높아질 겁니다. 참, 남편은 제가 하는 연기를 알아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알았을 거고요. 어머님, 쟤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어머님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다들 저 여자 본색이 어떤 줄 알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억울해요. 다 시끄럽다. 그리고 아가씨, 지금까지 개 있는 데서 있다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요? 아까부터 신경이 쓰인다 했더니 아무래도 아가씨 온 뒤로부터 내 피부가 근질근질 가려운 게 딱 개털 때문이 틀림없고만 그래. 한참 난장판인 상황에 얌전히 지켜보던 시부가 한마디 했는데 시부는 식사 자리도 빨리 뜨고서 과일은 먹지도 않고 방에만 있었거든요. 보아하니 예비 동서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갑작스레 이 집을 방문한 거라서 차마 주의사항을 몰랐던 거예요. 시부가 개털 알러지가 있는데 그 옷 그대로 집에 들이닥친 거죠. 저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매번 매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퇴근하면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에야 집에 들어가거든요.
시부 얼굴이 점차 울긋불긋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 그 이유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가 손수건으로 코랑 입을 막은 채 시모한테 무어라 지시를 했는데요. 시모가 베란다에 뒀던 여러 가지 박스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나서서 그걸 도와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동안 예비동서가 시댁에 보냈던 수많은 선물들이었어요. 우리 이거 손도 안 댔으니까 도로 가져가요. 아가씨는 대체 우리 집을 뭘로 본 거요? 나는 이걸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가씨 말 들어보니까 우리를 돈에 환장하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였네요. 당황한 예비동서가 최대한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자리를 오래 견디지 못한 시부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시모는 남편과 함께 현관문 밖으로 손수 박스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비동서가 도련님을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도련님은 제 가게에서 물건 훔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보였어요. 저한테 매장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길래 휴대폰으로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보여줬고 도련님은 곧 결혼할 정혼자의 도둑질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련님은 예비 동서에게 이별을 고하고 밖으로 내쫓아 버렸죠. 남자가 밀어내는데 조망만한 예비 동서가 이길리 만무하잖아요. 참 볼품없이 쫓겨났죠. 저는 베란다로 달려가 예비 동서가 짐을 질질 끌고 가면서 나가는 걸 내려다봤는데요. 꼴이 엄청 우습더라고요. 저는 대놓고 키들거리면서 저 멀리 경비 아저씨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 저희 502호예요. 저기 저 여자 얼굴 제대로 확인했다가 다시는 이 아파트 얼씬 못하게 해주세요.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다니는 손버릇 나쁜 도둑놈이거든요. 제가 평소 워낙 인사성이 밝아서 경비 아저씨랑 잘 알고 지냈거든요. 아저씨가 저를 바로 알아보고 예비 동서를 당장 조치 들어갔습니다. 경비한테 재촉당하며 쫓겨나는 예비 동서를 보는데 그렇게 꼬실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같이 싹 씻겨 나갔지 뭡니까. 나중에 도련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시달렸었냐고 몰라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이건 예비 동서 탓이지 도련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가는 쥐 한 마리 때문에 저희 의리에 타격이 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예비 동서의 존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때문에 우리 셋의 사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굴 탓하는 것보다는 예비 동서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기 전에 쫓아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에만 의의를 두면서 저와 남편은 도련님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예비 동서한테 딱 하나 고마운 게 있다면 시댁 식구랑 식사 시간에 담속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솔직히 누굴 뒷담화하는 마음이 맞을 때 친밀도가 엄청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비 동서 욕을 할 때마다 저희 식구들 마음이 다 같이 단합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 예비 동서와 인연을 맺었던 도련님까지도 예비 동서한테 흠뻑 빠졌던 자신에게 고개를 내줬더라고요. 그 일이 벌써 4개월 전이 되었지 뭡니까? 이미 한참 지난 일이라서 그런가 제가 당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면 나쁜 의도임을 알면서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강하게 와닿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나쁜 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내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점차 단단해지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기특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네요. 조금은 가벼운 스토리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사연이 청취자분들께 고소함과 즐거움을 드렸기를 조그맣게 바라봅니다. 다들 오늘보다 더 단단한 내일의 내가 되도록 파이팅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